자, 대망의 마지막 작품 현대소설. 아니, 현대 고전소설인데 되게 그 조합이 독특했죠. 그렇죠? 이거 갈레복합이에요. 놀랍게도. 갈레복합 지문. 자, 전우치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고전 소설의 버전과 또 극작품 버전으로. 그게선 정확하게 여기서 시나리오였지, 그렇지? 강동원 나온 그 영화. 선생님 수업할 때도 강동원 영화를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걸 진짜 내버렸어,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묶는 조합이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풀고 있었지만 실은 독특한 조합이 맞습니다, 그죠? 고전 소설이랑 극을 합쳤다라는 사원.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 고전 소설은 어쨌든 똑같아. 산문 갈래니까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내용 구조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다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연기의 힘이죠. 전우시전 특정한 사건들이 벌어질 거야. 에피소드의 나열 방식이 될 거고. 이때 그 에피소드들은 어떤 도술로 이용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만 잘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극작품은 되게 중요한 거 알고 있죠? 극작품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는 뭐다? 갈래죠? 특징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그래서 여기 오답률 3위가 진짜 아니 3위가 아니었네. 3위 맞지? 진짜 오랜만에 문학 파트에서 3위랑 5위 문제가 다 나왔어. 라고 생각해. 근데 자 오답률 베스트 3위랑 5위가 이 마지막 세트에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봐. 시간 없어서.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시험을 보는 거였잖아. 물론 이제 5월에 있었던 5월에 시험 학평을 한번 보긴 했었습니다만 심리적 압박감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수능이나 모평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자기 실력들을 못 푸는 양이들이 정말 많아. 근데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 중요한 시험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아.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접근하게 돼. 그런 신중함이 한 문제랑 예를 들어 30초씩 더 끌었다고 쳐보자. 마지막에는 없어, 시간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찍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지. 물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문학부터 먼저 싹 풀고 나서 독서를 접근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쪽이 되겠지. 독서에서 이제 정답률이 확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야. 나의 뇌가 100% 다 문제만 풀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나의 뇌 중에 한 5% 정도는 떼서 지휘통제실을 꾸려라.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 시간 보고 계속 나의 문제풀이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그럼 다음 남아있는 문제를 어떻게 시간을 배분할지 계속 재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셔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지문 부분이 뭔지 아니 문제 부분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41번 가의 화담에 대한 이해예요. 아니 새로운 거 1도 없다니까. 인물에 대한 특성 판단하는 문제잖아, 그치? 두 번째 42번 보기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인데요. A부터 E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문제 유형은 새롭지? 근데 이건 선생님이 신유형이라고 못하겠어요. 왜냐면 신유형인 것처럼 꾸며놓은 기존의 방식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 1번부터 5번까지가 아픔의 어떤 작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문제. 오케이? 보기 적용 문제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3번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했을 때 A와 나를 비교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가에서는 A가 있고 나에서는 나는 그 자체가 있는 거니까 이 자체를 통째로 비교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차이점 혹은 공통점을 중심으로 뽑아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44번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 그렇지.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통해 갈등을 뽑아내는 게 핵심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정답률도 89나 찍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다만 45번이 골 때리는 문제였죠. 특히 45번 문제도 너희들 낚을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 이게 하필이면 게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3위까지 올랐을 거라고 봐. 최근 3개년 정도의 상태를 살펴보면 오답률 10위 안에 문학은 아예 없어. 근데 이번에는 문학이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일들이 의도적으로 계속 벌어질까는 구몬표까지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역으로 또 구몬을 목표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문학에 신경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게 맞다. 그치? 자, 그래서 연출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죠? 발렌서 특징으로는 연출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기본적인 개념어들 클로즈업, 몽타주, 그 다음에
뭐랄까 부감 기법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기법들 얘기가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다만 이런 문제도 꼼꼼하면 어렵지 않게 풀려. 오답이 나타나 있는 유형만 파악하면 생각보다 개꿀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자, 지문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만 살짝 점검을 해볼까? 전우치가 구미호한테 천사를 빼앗았대. 그래서 술법을 배워놨지. 그런데 또 이번에는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서 천사의 일부로 가져갔어. 자, 그래서 우치가 화내면서 막 이러저러 말을 하고 여울로 갔고 찾을 수 없어서 도로 돌아왔고 그냥 뭐랄까 서책만 수습하고 있었지. 그런 상태에서 A 부분, 자 이거는 나랑 비교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 염두에 두면서 읽자. 자, 나는 술법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생의 한 신문의 한계는 벼슬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교를 생각하여라고 하면서 개교를 생각하자. 자, 우치가 개교를 생각하자. 그 개교의 내용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야. 근데 단순하게 동양하는 레벨이 아니라 풍족하게 영화로운 생활을 누리시게 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 선관으로 변신, 또 변신술법이 나왔죠. 그리고 궁중으로 들어갔고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고 있고 임금께 큰일 났어요 라고 말하니까 우치가 구름 위에 서가지고는 아예 밑에 있는 애들을 시켜서 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옥황상제야. 오케이. 뭐예요? 두 값을 썼어요. 뭘로요? 옥황상제로요. 정확하게는 옥황상제로 여겨질 만큼 훌륭한 모습으로 변했겠지. 그리고 나서는 그 개교의 내용은 금을 마련하라 라고 거짓말을 쳤죠. 자, 이런 말을 하잖아. 하늘의 궁궐이 오래됐어. 자, 인간이 여러 나라에서 뜻을 전해가지고 다 바쳤는데 황금 들보가 하나 필요한 상태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의 황금이 유족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알고 이제 뜻을 전하셨으니 그거 요렇게 세팅해서 요렇게 준비해 하면서 뾰로롱 하고 사라져버렸죠. 참고로 중략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이제 화담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가지문을 살펴보면 A 파트는 우치의 개교가 나타나는 장면이고 B는 우치 대 화담. 김윤식 배우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야, 영화상에서. 그렇지? 자, 우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화담이 변신해서 살게 되었고 우치가 보람에 즉 새가 되어 날려고 하니까 화담이 이번에는 청사자가 되어서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너 이 새끼 똑바로 안 해. 우리 같은 신선들이 그런 짓을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화를 내니까 살려주세요 했고 자, 그래. 너 어쨌든 모친 봉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 너의 명화가 아니라 너희 엄마 잘해주려고 한 거니까 그거까지는 내가 봐줄 테니 자, 그럼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는 나랑 같이 신선생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했고 우치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하직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했습니다. 맞죠? 화담을 진짜 스승으로 여긴 거야.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3년이 지났고 다시 돌아가서 여우구를 폐쇄시켜버리고 또 그 뒤는 행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스토리가 딱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가지문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분명히 있었지. 41번 문제였을 거야. 화담을 이해해봅시다. 1번.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뭐 어려워 이게? 1번이잖아. 너무 1번이잖아. 그치? 참고로 3번이 오답 베스트이긴 했어. 봐봐. 전우치의 공격을 받았지만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했다. 이상해 보인다 봐. 자, 그런데 가볼게. 중략 부분 다음 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꼼꼼하게만 읽으면 돼. 우치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행동의 의도는 뭐였어? 달아나기였어. 그래서 화담이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고 달아나기를 했는데 화담이 오히려 달려들었지. 잡으려고. 또 우치는 보람에 가져서 도로 달아나려고 했고 화담은 이번에는 청사가 되어서 우치를 물어서 쓰러뜨린 상태야. 즉 화담은 단 한 번도 전우치의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꼼꼼하게만 읽어주자. 이 문제 정답률이 오히려 82%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야. 급하게 푸느라 라고 선생님은 봐. 자, 두 번째 42번도 풀 수 있지.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지. 오답을 만드는 방식과 관련된 요소야. 오선지를 오선지? 뭐지? 이거 그 음악 시간 하는 거 아니? 오답인 선지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
1번 패턴 다 맞는 단어들이야. 근데 그 녀석의 연결을 이상하게 해놓는 거 많이 봤던 패턴이지? 그리고 두 번째 패턴 맞는 말들 사이에 틀린 단어를 하나 교묘하게 숨기는 방식. 참고로 이 녀석은 2번 패턴이었지. 답이 2번이었을 거야. 봐봐. B.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을. 자, 전우치는 충을 다 했나요? 아닙니다. 전우치는 충을 한 게 아니라 임금을 농락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효는 실천했지. 근데 앞에는 그냥 더 대충 읽는 거야. 빨리 읽는다고. 그래서 효 했어. 충이라는 유교적 이념 맞네. 일반적인 영역 요소와 유사한 요소라고 분명히 선생님이 말한 거 있었으니까 굿! 됐어? 이렇게 들지 말자. 충을 다함으로써라는 구절만 사라지면 되게 맞는 말이 되지 않음? 그러니까 충이랑 관련된 단어들만 다 날려버리는 거야. 되셨죠? 자, 답을 찾는 방법 확인하시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오답률의 편성이 되게 재밌었어. 봐봐. 1번이 8%였어. 2번이 57%. 생각보다 낮지? 3번이 12%, 4번이 15%, 5번이 8%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2번이 안 보인 거야.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2번도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3번을 읽었어. 입신양명. 잠깐만. 전우치가 입신양명하는 건 아니니까 3번이니까 찌거트 하나 치고 있고 또 3번에서도 안 보이니까 4번.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해서 전세를 치는 거. 야, 전우치는 옥황상제가 아니잖아. 4번이니까 짱!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 지금 무슨 흐름인지 보여? 그러니까 답이 한순간에 안 보이니까 낚일만 한 데서 별의별 데서 다 낚이고 답의 배분율이 엉망진창으로 다 비슷하게 또 뒤로 놓여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너희들도 생각의 흐름을 가져갈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런 다음 43번부터는 나랑 연결해서 푸는 문제였지, 그치? 자, 가봅시다. 지문을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시나리오, 영화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먼저 나 전체를 비교하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볼까? 정답률 69였습니다. 4번부터 볼게요.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말을 마치자 뾰로로 하면서 구름 타고 가버렸지? 근데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간대. 자, 돌아가는 장면 봅시다. 지금 디귿이 있는 구절 근처를 보면 돼. 이 그림 뭔지 알겠습니까? 알겠니? 라고 했더니 이 전우치,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거야. 전우치, 너희 새끼 전우치냐! 라고 화를 내려고 하는데, 오케이? 나 알아? 아이씨, 이게 유명한 건 어쩔 수가 없구만 하면서 능청을 떨면서 막 장난을 치니까 왕은 도사놈이 주상을 능멸해 전함을 잡아라! 라고 하면서 막 둘을 달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해서 음악 바꾸고 앉았고, 그지? 뿅뿅뿅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바람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고, 땀을 잡아달리고, 바뀌고 있잖아, 그치? 이런 일을 하면서 쭉 가다가 마지막 장면 봐봐. 이 장난 다 실컷 쳐놓고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아니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었어? 하하, 돈 막 쓰네. 나한테 2,000냥이라고? 어이씨, 훌륭한데 하면서 그냥 그림 속으로 말을 들어가서 말을 타고 사라져버리잖아. 그냥 그게 다잖아. 근데 선택지에서 뭐라고 했어? 돌아올 것을 예고했다? 판단한 근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할 만큼 어려운 녀석은 아니야, 그치? 근데 2번도 많았어. 볼게. 전우치가 황금을 요구할까를 살펴보자.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어. 맞아요. 그쵸? 근데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이유로 바뀌었대요. 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야. 앞부분에 보시면 전우치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야, 너 황금 1만 냥 환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어? 라고 말했더니 그래, 잘했어, 똘똘하게 굴었네 라고 말하고 있지. 지금 엄마 준 게 아니잖아. 그렇습니까? 기근 지역에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 그럼 지문을 읽으면서도 실은 여러분들은 차이점을 느끼고 시작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금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건 공통점. 하지만 그 용처는 차이점으로 등장했다는 거 확인하자. 되셨죠? 자, 그리고 44번 나이 나타난 갈등 양상. 쉬워. 5번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뀜으로써. 잠깐만, 근데 여기서 왕과라는 단어가 나왔어? 왕이 음악을 바꿨니? 한 번도 안 바꿨어. 게다가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었니? 전우치가
정답률 좀 들어봐. 1번 4%. 1번이니까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그지? 참고로 권위와 위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올려다보는 처형 방식.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려까는 시선으로 보면 이 시선을 가진 자의 압도적 힘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건물 같은 것들의 위용을 드러내고 싶을 때 사진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써? 아래에서 위로 찍잖아, 그렇지? 오케이? 아래에서 위를 보면 그 거대함이 많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참고로 너희들 주변에 사람 사진 찍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오케이? 우리가 이게 보통 여친 사진이라고 불러. 자기가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싶은 대상이 저기 이렇게 서 있으면 보통 우리 사진을 어떻게 찍어? 이렇게 찍어. 그치? 아니야. 상대방이 멋지게 나오려면 하반신의 비율이 중요해. 어쩌다 그 하반신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 딱 하나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앉으라고. 앉아서 위로 찍어내라고. 그러면 다리가 길어진다니까? 그 상대적으로 상사는 짧아 보이게 되겠지. 비율이 예뻐 보인다고. 오케이? 뭐 그런 룰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는 별로 안 바뀌었어. 그런데 2번이 24, 3번이 18, 4번이 51이었지. 난리가 아니지. 2, 3, 4야 대부분. 참고로 5번도 아니야. 5번은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이 효과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위기나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데 사용이 되는데, 자, 일단 4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4번이 답인 이유를 잘 봐. 전우치가 도서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이라고 했어. 입체적인 게 무슨 뜻이야? 입체적. 한 명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그럼 어떤 대상이 어떤 뛰어난 도서를 입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식이면 적당하겠지. 자, 국형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도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옆에서 이 친구는 야, 이 사람 무슨 운동 경기 하는데 한 대마다 다 1등하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은 아니 무슨 입시대회 나갈 때마다 다 1등을 하더라고, 또 이 사람은 밥을 먹는데 찌용처럼 먹더라고, 이렇게 막 다양한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입체적인 거야. 근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건 맞지. 그러니까 동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야.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바로 여러 공간이잖아.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이 여러 개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거야? 아닌데 지금 임금을 농락하면서 궁궐 안에서 장난치고 있는 장면이야. 순식간에 여기 서 있다가 갑자기 퍽 하면서 저기로 사가서 사람이 앉아있고, 또 갑자기 퍽 하면서 여기 나타나있고, 이런 장면이잖아. 여러 공간이 아니라 단일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다만 거의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니까 동시에라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틀린 단어 하나 뽑아내기 싸움이었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4번이 답인데 2, 3번으로 왜 갔을까? 잘 봐. 2번. 그러니까 낚인 방식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려고. 니은이 거울이었어. 거울을 막 부시다가 한 거울에 눈이 멈췄고 자꾸 투박한 건데 자기로 돼 있어. 슬쩍 주머니 넣었어. 뭔가 귀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지. 가자.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강조하려고 한대. 좋아요. 그러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 가득 담아야겠대. 잠깐만. 아니 거울이 중요한 거면 거울을 클로즈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했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잡는다고 했잖아. 오케이? 뭐냐면 봐봐. 이게 거울이라고 치자. 거울 조각인데 거울을 강조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작품의 핵심이 뭐야? 거울이 강조된다가 아니라 거울을 바라보는 전우치의 심리가 강조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다고 그러면 거울을 포커스로 잡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우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전우치의 얼굴, 전우치의 눈동자를 클로즈업의 효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오케이? 단순하게 거울이 포커스니까 거울이 주의점으로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건 곤란하다. 3번도 볼게.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라고 해. 다 허수아비였잖아, 그치? 이러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줘야 된대. 왕의 시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아. 2번이랑 3번 똑같은 원리야. 왕의 당혹감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허수아비를 찍고 있는데 그 찍는 시점이 왕의 시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왕이 헐 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전우치의 시선으로 치른다든가 혹은 허수아비의 시점으로 치른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그 당혹감을 더 절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허수아비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맞겠지. 만약 허수아비의 입장에서 왕을 바라보는 식이었다면 헐 하고 하는 느낌은 똑같이 살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극적이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선생님 저 그거 동의 못해요. 제가 감독이라면 이딴 짓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내가 감독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방법으로 내가 뽑아낼 수 있다. 그런데요, 그렇게 치자면 2번, 3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하지만 4번은 완벽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야. 그거 잠시라는 거야. 잘못된 요소를 뽑아내. 알겠지? 2번, 3번에서 자신이 영화 감독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면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라니까 유추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 가능하다. 하지만 4번에서는 여러 공간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갈레모카 전우치전의 작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문제 세트 같은 경우에는 끝에 두 문제 정도가 많이 낚이는 포인트의 문제였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내가 안 낚이, 이것도 어제도 편이 내가 안 낚이려면 어떤 일을 벌여야 될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계속 검토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구모평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남았죠. 구모평까지 일단은 정상화시키는 게 1번이라고 선생님 봐요. 지금 너희들이 육모평을 치른다고 했을 때 정상 컨디션이 아닌 건 인정이잖아. 내신 대비 어제까지 하다가 바로 오늘 내신 문제 푼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내신 대비를 안 했다고 해서 나의 점수가 과연 올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해 있어. 근데 마음가짐은 중요한 게 맞으니까요. 구모평에서는 자기 실력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모평에서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오케이? 왜 밀리면 안 될까? 이제 진짜 실력자들이 뛰어 들어오는 타이밍이 구모평일 거야. 보통 반수하는 친구들이 육모평은 그냥 테스트 삼아 혼자 봐요. 내가 반수가 가능성이 있나? 그러니까 반수라는 것도 어쨌든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 그치? 학교 생활과 더 다른 학교의 생활을 저울질하는 아이 입장에서라면 가능성을 보는 게 맞아.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9월에 뛰어 들어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밀리지 마라. 밀리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를 생각하면서 복습 작업해 주시고, EBS 복습이나 문제 복습, 특히 기출 복습은 엄청 중요하다. 다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원래 오늘 그냥 그래요, 갈래복감은 하지 말고 다음 시간부터 수능 특강 남은 것들을 호로록 하고 해서 달려 나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너희들 고3이야. 화작 다 풀었는지 독서 다 풀었는지 검사 따위는 하지 않겠어. 근데 선생님 누차 말씀드렸지? 한번 풀기는 풀어주시는 게 맞다. 아시겠죠? 자,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들 들어가시고, 다음 주는 문학이랑 문법 둘 다 들고 오셔야 해요. 둘 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